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재 중이신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을 대신하여 관리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께서 그 상중이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현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총 예산은 415억 5,821만 원이 증액된 2,930억 8,637만 원으로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77억 3,58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514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그 원인자 부담금 163억 2,1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14억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38억 2,241만 원 증액된 1,067억 5,123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그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540만 원, 검침원 2명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2천만 원, 급수전 폐전공사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5억 원은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664만 원이 감액된 2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누수복구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 수익금으로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90억 원 증액, 평택 도곡 2지구 건설공사 11억 9,5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6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14억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직기 구입비로 873만 원을 증액, 기타 자본적 지출로 89억 2,800만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는 1억 3,216만 원을 감액된 4억 9,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영역에 3억 원 편성, 삼성전자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 상수관 이설 사업에 4억 원 편성, 국도 77호선 서평택 IC 사거리 일원 상수관로 이설 위탁 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총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 사업비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시기 조정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정에 따라 기산 배수지 건설공사 90억 원 증액,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 22억 원 증액,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29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로 총 10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고도 국저 배수지 증설공사에 4억 1천만 원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정상금 반환 등
기타 자본적 지출로 28억 2,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4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건강검진 추진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 측정기기 TMS 관리 대행비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복하수처리시설 유량 조정조 관리 대행비로 2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와 물 재이용 업무 역량 강화로 국외연수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요금 과운학 반납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4,4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30억 원은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학현 내기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억 원 증액, 고독 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설치 사업비로 25억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이화 공공 하수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39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학현 내기 처리분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 8,500만 원 증액,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28억 원 증액, 고독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 5천만 원 감액,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보조사업에 총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서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에 11억 증액, 포승읍 1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에 14억 6,200만 원, 7개동 1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8억 원 편성, 동령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7억 원 증액,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증설공사에 4억 원, 안중읍 금곡 사리 1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원, 청북읍 현곡 1, 2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9억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20억 원, 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 매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총 8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진이 하수처리 시설 증설공사로 40억 원 감액,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장 제어 교체에 따른 3억 원 증액, 보승 하수처리 시설 반응조 및 호기조 산기장치 교체로 1억 8천만 원, 팽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탈취설비 교체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총 3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오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5억 1,550만 원, 하수처리 빗물 재이용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억 1,050만 원 편성, 보조금 반환으로 총
1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62억 9,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54만 원이 증액된 7억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10억 원은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 올라온 거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 다른 과에서 말했듯이 제가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예산 그 편성 요건을 보면 이제 재정 그 지방재정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뭐 제도의 그 취지를 이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이제 예측 불가능했는지, 그 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이제 그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그런 사업인지 등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그 본예산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되도록이면 다음 연도 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 그 상하수도 사업소 그 특별회계를 보니까 감액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사업 예산 예비비도 그렇고,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 뭐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 뭐 그다음 청북 이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좌우지간 다른 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좀 올라온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거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뭐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세수의 어떤 그 절감을 해온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본 예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난 뒤 지금 한 세네 달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한 안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해서 온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그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어떤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또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그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을 한번 지적하고 그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관리과는 뭐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급수전 폐전공사 비용으로 해서 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평균 폐전 신청 건수가 200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평균 200전 정도는 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 대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전을 하고 난 후로? 저희가 이제 그 이쪽 도시화되면서 폐전을 해서 이제 그 수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계량기를 철거를 해서 그쪽을 수도를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 도시화 개발 사업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폐전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시골 그 자연 불악들 뭐 사람 주거를 안 하겠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추도로 이제 막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저희가 철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새로 이제 폐전을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 건축을 지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도로 신설로 이제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마다 이게 지금 이 폐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대략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폐전해서 하면 계량기 철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무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소에서 이제 위탁을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줘가지고 이 폐전을 하는데 뭐 한 건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요것 좀 형태입니다. 한번 자료로 저한테 지금 아, 예, 3년간 그 폐전된 곳들하고 현황들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예, 예. 들어가고 그런 현황들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7족점 사업 설명서 7족점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수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매년 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 사업이 반영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물 공급 계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의 매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전액 10이에요. 10인데 지금 이제 추경에 지금 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그 총사업비를 보면 22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죠?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이게 그 12로 편성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각종 개발 사업 지구들이 한 20개 지구에서 조금씩 받아서 놓은 돈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로 편성되어 있지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에 비해서 유독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총사업비가 지금 그 발생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인근 지자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황하고 평택시 그동안 해왔던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그 용역 비용을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한 약 대략적으로 보면 한 13억 정도가 용역비로 지금 들어갔고 이 화성시 같은 경우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그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1년서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뭐 한 8억 7천 정도 들어갔고 안성시 같은 경우가 19년서부터 21년까지 대략 한 11억. 그다음에 수원시가 2019년서부터 21년까지 대략 12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 평택시 2018년서부터 19년도까지 비용을 비롯해서 화성, 용인, 안성, 수원시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많은 총 사업비가 지금 한 22억 정도가 타당성 용역 조사로 들어갔어요. 물론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민간개발 사업 지구가 좀 다른 지구보다 좀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 사업 들어올 사업 대상지가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타당성 용역 자체가 그 우리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하는 거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지만 그 용역비는 약간의 편차가 그 업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편차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금액이 뭐 22억으로 지금 잡았지만 뭐 그 비용이 절감을 하다 보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업체 같은 데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22억 정도면 지금 시에서 판단할 때 이게 적정하다라고 좀 보십니까? 용역은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역 산출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개발 사업 지구들의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게끔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절차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전 이행 절차는 다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절대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저희 이번에 들어간 3억은 뭐냐면은 저 포승에다가 하려고 하는 해수 담수화소 소규모 플랜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가 들어가서 1년 동안 검증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적으로도 늦어지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부 그 좀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 처리가 됐다면 그러면 추후에 집행부에서의 대응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를 놓게 되면 기계 장비가 여러 세트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5개 항목을 검사한다거나 20개 항목을 검사한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또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1쪽 한번 보시고요. 이게 지금 국도 77호선 그 서평택 사거리에서 그 상하수도 관로 이설 위탁 사업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서평택 IC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그 원정리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원국도관리청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설치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 도로공사 확장하면서 저희 관로를 예, 예. 그 다시 설치하는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거죠? 네, 네, 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곡 거기 1리, 3리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아, 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관로 자체가 송수관인데 한 35년에서 4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관로를 매설을 교체를 하려고 저희도 마음 먹었던 구간인데 이번에 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사실은 관로가 한쪽면만 설치가 돼 있는데 반대쪽으로 관로가 넘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한 3군데 정도를 미리 관로를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수공사 신청하실 때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것까지 검토를 다 한 그쪽 겁니다. 라인에 혹시 마을에 이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죠? 예,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 쪽 반대쪽에는 거의 다 지금 수도가 안 예,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위탁 사업비를 하고 난 후에 그 라인 쪽에 있는 1리나 3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수도가 들어오는 거로 아, 그렇게 알고 계신 그분 분들이 있던데. 지금 그 전에 이게 공사가 안 됐으면은 그 도로 횡단하는 비용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10억 이상씩 나왔을 텐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넘겨놓은 데서 끌고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을 겁니다. 급수공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 부담이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서평택 IC에 나와서 우측으로 그렇게 되지만 안정 방향 쪽으로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도곡 그 오리 쪽 라인 쪽은 어떻게 되는 거기는 그쪽도 사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예. 아,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압입해서 한번 남겨놓는 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만 좀 그 포송 쪽으로는 지금 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원정리 쪽으로 가면서 지금 1리, 3리 쪽으로 지금 그 방향 쪽으로 지금 위탁 사업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산 배수지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그 진행이 됐습니까? 기산 배수지는 저번에 주민 설명회에서 위치 변경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시 설계 용역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6월 달쯤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6월쯤이면 계략적인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또 한번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수렴을 할 거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12월쯤 실시 설계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는 지금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까? 네, 지금 6월달 주민 설명회에서 같이 다시 또 보고 드릴 겁니다. 다만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기산 배수지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그 진입로 도로들이 이제 개설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시설물에 의한 어떤 도로가 되다 보면 그 좌우변에 들어있는 그 토지주들은 그게 이제 도로가 생기면 시설물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인식은 못 하시고 무조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들 일반 도로들 마냥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가서 그분들이 어떤 도로로서의 기능을 그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또 상당한 또 후유증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갔을 때는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일반 도로로 우리가 해서 그 기산배수지까지 가는 도로를 만든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 수도 시설 용지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 민원 없이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양보해 주셔서 배수지 위치도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해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접하는 필지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남는 땅 자체가 불균형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주민들이 맞는 거-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나와서 전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면 왜 처음에 낼 때는 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설명도 않고 그랬냐.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민원들이 또 많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제가 좀 하나 더 부수적으로 더 질문을 하면 지금 그 배수지 올라가는 그 도로들 중에서 아까 이제 그 시설물에 의한 도로와 이제 계획 도로가 있는데 이게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돼 있는데도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예, 청보 배수지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완충록지 부분 껴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 참 풀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당장 뭐 부딪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 네. 어, 슬기롭게 모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그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우선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련 주민 민원 건의로 해서 좀 건강검진 비용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수성사리들에서 전에 좀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네, 수성사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네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지금 주차장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그 무슨 시설인가 이거 상가 시설 마냥 이렇게 져놓고 농산물 팔 수 있게 예, 예. 부분, 공산품 그 주민들한테 워낙은 위탁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네, 지금 네.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합 법인 설립을 해서요. 지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대로 지금 네,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학현 내기 처리 분구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몇 단계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후관 단계 사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금 네, 진행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범위 밖에 있는 그 네. 하수 그 시설을
요구하시는 그 주민들 또 가구수들 있잖아요. 먼 네네. 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1단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런 그 마을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이게? 저희 이제 요번 추경에 예. 그래서 그 주변 지역구를 설계를 저희가 요번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예, 54쪽 좀 한번 봐보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 펌프장 설치공사 사업인데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워낙은 이제 화양지구에서 그 나오는 오폐수들이 이제 그 현덕 그 공공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포승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반발도 나왔었고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어떤 그 진행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학현 내기지구는 지금 요번에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빠져있던 구간들은 요번 추경에 저희가 시세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국비를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영리 1리 쪽 있잖아요. 네, 저 해안가 쪽으로 네, 거기들은 지금 그 현덕 쪽으로 이게 공공하수처리장 쪽으로 저기 나중에 그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포승 신영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항만 배후단지에 처리장이 하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생깁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구역이 빠진 이유가 네, 그쪽에 생겼을 때 그쪽이랑 연결을 하려고 지금 그러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럼 거기가 지금 신영리 어디 1리하고 1, 2, 1리, 3리 뭐 그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평택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뭐 지금 하수과나 아니면 그 수도과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을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폐전 말씀하셨는데 예. 폐전이 이제 1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100만 원입니다. 한 개 폐전하는데 공사비가. 비용이 꽤 들어갈 예, 것 100만 같은데 원씩 내가 그래서 들어가고 좀 있습니다. 자료 좀 요청한 건데 예예예 한 알겠습니다. 개당 100만 원 정도 예, 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근데 예. 그 현황 좀 저한테 좀 예예 잘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의원입니다. 그 오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그 관련 그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시겠다라고 6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하수 처리 시설 건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분쟁이 좀 있었습니까? 예, 반대 민원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건강 검진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1인당 이제 1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럼 어떤 진단을 주로 이제 폐기능 검사입니다. 받는 경우? 예, 예.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호흡기 진단 이제 진료를 받아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진단 의뢰를 했고 시에서도 인정을 해서 집단 진단을 이제 받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 관련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를 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이
60명의 주민분들이 다행히 어떤 그 질환이 발생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아직 지금 진단 받으신 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그 대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인 네. 큰 틀에서 정책 경청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에 석탄이나 이런 화력 발전소 주변 이런 경우를 뗄 때 그 주민 건강이라든지 영양 조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에 대한 그 영양 조사라든지 이거를 더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게 주범인지 아닌지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틀에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주범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진단을 받게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진단을 받게 해서 확정 진단을 받게 됐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본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주민분들하고 합의를 하셨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혹시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미리 잘 수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예, 계십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관로 금곡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하는데 이제 배수설비 내가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유에 이게 내가구 쪽 하는데 이게 뭐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38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횡단을 해서? 예. 이거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 가구들은 어떻게 다 처리를 했어요? 거기 이제 정토사하고 그 밑에 이제 패션타운이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그 네. 내가구 안에 사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제 과거에 그 패션타운 인허가 되면서 네. 관로를 38국도를 횡단을 안 해놓고 거기까지만 그냥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이제 우수가 그냥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이제 뭐 38 패션 타운이면은 이제 네. 사용량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네. 그 뒤에 형곡1,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현곡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현곡 1리는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되고 남은 이제 옛날 이게 상수 그 관로보다 관망보다 이게 하수 관로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비용은 거의 비슷한- 비슷합니다. 비슷한 근데 이제 관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틀린 뭐 거고요. 그 횡단 같은 거 하고 예, 막 예. 도로 횡단 같은 거 네, 네. 하고 그럴 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보면 급수전 폐전 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2억 4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네요. 이게 이제 2020년서부터 좀 합쳐 보니까 지금 200전을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폐전이 되려면 설치한 후 몇 년 정도를 경과하면 폐전이 대상이 되죠? 이 그 소요 기간은 관계 없고요. 예. 이거는 이제 본인이 수용가가 예. 이 수도를 안 쓰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수용가가.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계량기를 띄고 그 안에 이제 아스콘을 다시 도로로 쓰든지 아스콘을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다시 원 상태의 지면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수용가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은 관계. 그럼 폐전이라면 수돗물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수도를 이제 안 쓰겠다는 의미로 이제 이런 요즘에 이런 저기 폐전 그 이런 신청도 이렇게 많이 예, 있어요? 예, 연관 그 그러면 무슨 물 먹어요? 그 아, 물을 지하수로는? 사람이 이제 안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살지 않아서. 예, 예.
저는 이게 오래되거나 이제 이렇게 노후돼서 이렇게 폐전 신청을 하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계량기는 저희가 이제 일반 가정용 계량기는 내구년한이 이제 그 8년이고요. 예. 영업용 일반용 계량기는 이제 6년으로 했는데 예. 계량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정상 작동되는 거는 좀 더 쓸 수 있는 거고 내구년한 대로 가급적이면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이게 보면 이게 20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저기 그 수용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수 조사를 한 거예요? 수용가가 매년 그 신청을 하는 평균 그 전수입니다. 전수예요? 네. 그러면 이게 금액 요구가 1억 4천만 원. 이거 폐전하는데도 보니까 이게 102만 원? 102만 원 정도 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한 전에 102만 원. 이것도 꽤 소요가 많이 되네요. 예. 그 원상복구로 이제 그 지표면 상태로 그 주변이 이제 아스콘이 돼 있으면 네. 그 다시 맥 되메우기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아니면 콘크리트로 현 상태가 돼 있으면 주변 환경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놓는 과정입니다. 예, 좀 궁금해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수돗물 사용 안 해서 폐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돗물 아예를 자체를 안 쓴다고 신청에 받아서 의원. 근데 꽤 200건 정도 많으면 200전 정도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네. 예, 저희가 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만 전 정도 됩니다. 평택시 수용과 계량기가 8만 전. 개. 예. 8만 개. 일단 알았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누수 복구 사업. 이것도 이제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일은 유수율을 높이고 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니까 1,060건이나 돼요. 누수 공사 신청건이. 이것도 그러면 본인들이 자진 신고하신 건가요? 한 건가요?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5페이지, 예, 누수 5페이지 복구. 예, 예, 누수 복구는 그 갑자기 수도가 터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900에서 한 1,000건 정도 1년에 터집니다. 900에서 1,000건 정도 터지는데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가장 많이 터지는 시기는 봄철에 가장 많이 터지고 겨울하고 봄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놓은 거고요. 요 금액 자체는 지금 35억이지만은 예. 그 건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45억 정도씩 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전 보수하는데 보니까 평균 한 330만 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을 따지는 평균 거고요. 금액이고. 사실은 대형관이 터지게 되면 뭐 2억도 되고요. 조그만 거 터지면 500만 원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 맞습니다. 동파 현상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동파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되고요. 그건 안 되는 예. 거예요. 이게 그 가정에서 만약에 이게 그 수도 이게 이제 파괴되고 이러면 그 단가는 가정용은 얼마 정도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저희가 그 요금에서 이제 그 동파가 나면 예. 그 동파했던 사진 수용가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 저희가 이제 50%까지 최대 50%까지 감면. 평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수복구 공사는 이제 동파하고 관련없고 이거는 이제 도로상에 있는 송배수관, 급수관 이런 게 이제 그 노후관으로 인해서 이제 터지는 경우고 동파는 가정용에서 생기면 이제 계량기는 저희가 무상으로 전면 다 교체를 해주고 있고 요금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해주고요. 네네. 이게 길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 우리 3월달에도 여기 이촌 그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그 굉장히 큰 그 물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이제 노후돼가지고 이게 이제 터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 미리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물 받아대고 막 그 주변에 물이 단수되고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될 텐데 이거 미리 사전에 어떻게 예방 방법은 없나요? 저번에 그 터진 부분을 작업을 저희가 한 24시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오래 하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은 작업을 그 단수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틀어서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예. 그동안 방송을 해서 물을 좀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몇 시간 동안 물을 좀 버리면서까지 받게 한 거고 나중에는 저희가 부단수로 해가지고 단수 없이 작업을 한 바람에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주민들은 단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갑자기 단수되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20년 이상 되면 관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까지는 사실은 하기는 좀 예산상 요새 뭐 어렵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노후된 이게 그 상수도나 하수구 관이 노후된 거에 저희가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그런 뭐 저 됐다고. 위원님께서 예전에 우리 세교동 가합장 한번 예, 들리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아마 산건 위원님들 방문하실 건데 거기서도 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 예. 그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는 좀 빠르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다 압력계를 좀 달아놔서 소규모로 누수가 되는 걸 미리 체크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를 촘촘하게 박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저 스마트 관망 뭐 장치 뭐 누수나 아니면 그 저기 하수관로 뭐 터지고 이런 거를 미리 점검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가 들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주변에 뭐 그 상업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그 식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오면 좀 그렇잖아요. 저 지난번에도 그 사전에 고지를 안 해가지고 뭐 밤 11시부터 단전된다고 막 걱정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방에서 전화 왔어서 그런데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걸 했다. 영업시간 지난 다음에 다음부터 단수 같은 그 요청을 실시를 할 때는 그거를 좀 영업시간 지나서 12시 이후나 새벽에 힘들어도 이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사 같은 거 진행도. 예. 다음은 그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가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이게 이제 혁정그린 공원하고 고덕 아이파크 용수에 따른 그 배수 추가 증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29억 6천만 원 정도가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그 고덕 아이파크가 당초에 계산했던 물량보다 물량이 변경을 좀 했어요. 네. 당초에는 한 2,800톤에서 5,400톤으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고덕 아이파크가 1단계 하고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을 해야 돼요. 설계 변경을 그러니까 실시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하는 기간 동안 그 사업비 집행이 좀 안 돼서 조기 집행 차원에서 조금 줄여놓은 부분입니다. 이해 좀 글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 용량이 지금 늘어나서 그 용량을 조절하려고 지금 이게 그 5,490톤을 변경하지만 한 2,628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 그 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 배수지 용량을 키우기 위한 설계를 다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파크 그가 이제 세대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건축을 준공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2단계 짓고 또 3단계, 4단계로 앞으로 저기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거 갖고 대책이 이루어집니까? 요거 3단계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예. 저 4단계는 저희하고 아직 협약 체결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수도는 협약을 체결하고 돈이 납부돼야 사업 시행을 하지 예. 그 전에 사업 시행은 착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분들이 뭐 다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해서 무한정 공사 진행을 뭐 늦추고 이러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또 시민들은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관찰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그러고 또 용량 같은 것도 차후 이렇게 늘어날 거다 예상을 하게 되면 그걸 잘 관찰하셔서 이거 관 배수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를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용량을 늘필 그 관공사를 해야지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중단하고 사업이 늦어지면 이것도 그 시민들의 그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또 공단 배수 증설 공사가 있어요. 이게 같은 장당동 620번지예요. 저 배수지가. 그런데 이게 증설 공사 하고 이게 배수 공사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 사업 아닌가요? 배수지 공단 배수지 똑같은 사항인데요. 예. 증설 공사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단 그 아이파크가 또 들어오면서 추가로 이제 명명은 이렇게 했는데 예. 그 공사명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근데 되고요. 사업비가 다 틀리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배수지를 보면은 한 같은- 개 물탱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물탱크가 사실은 뭐 4개, 8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별로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저는 같은 배수지, 같은 번지수인데 네. 이거 원인자 부담이라고 또 다시 그 우리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이거는 또 배수지 증설 공사라 해서 이것도 뭐 보니까 29페이지에 보면 129억 5천만 원 중에 이거는 이제 저기 3억 5천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저는 같은 배수지인데도 이걸 따로 예산 관리 차원에서 한 거고, 네. 그거는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고, 요거는 저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요거는 네. 뭐냐면은 저희가 2016년도에 그 배수지 체류 시간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예.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바뀌면서 그 배수지 용량 탱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순수화 시비가 좀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그 예산 차원에서 그 따로 좀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아, 같은 좀 배수지인데 헷갈리실 이게 수 좀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분간이 잘 안 돼서 아,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네.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질의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질의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 52페이지에 보면 노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요 사업이 229억 8,400만 원 중에서 이게 또 감액이 30억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사업량을 보니까 이게 굴착 교차의 구간이 있고 비굴착 또 구간이 있네요. 이거를 애초에 그 사업 양을 이렇게 감액할 게 아니라 이것도 처음부터 이거를 비굴착할 건지 굴착할 건지 이런 거 예상이 안 되나요? 이거는 당초 설계를 이제 굴착을 할 때가 있고요. 예. 비굴착으로 저희가 보수를 할 때가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감액하는 이유는 예.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1단계 총액 사업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5월이면 이제 그 전체분을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예. 2단계 사업에서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국비를. 받으셔야 예, 된다고.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이게 우리들은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예. 궁금사항이 많아요. 다음은 73페이지에 진위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 여기 기계 전기 뭐 공사가 있는데 여기 사업량을 변경 사유가 보니까 이게 예산이 40억인데 40억 전체가 다 이게 깎였어요. 감액됐어요. 네, 예. 이거는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의 진위 처리장은 7,000톤으로 해서 예. 구조물까지는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정말?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하수 유입되는 게 한 3,000톤 이하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일부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사용할 만큼만 설치를 해놓고요. 예. 나머지는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제 그 주변 지역이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하려고요. 근데 현재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들어오는 게 한 2,9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2,900 그래서 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처리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이 이제 기계 장치나 전기 장치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곡지구나 이런 거 개발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은 설비를 해야겠다 해서 감액 처리하는 감액 겁니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경 사유가 이제 진이 그 저기 도시개발 완료 시에 뭐 증설 사업 일정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가곡지구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설치 시점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잘 저기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규 의원님께서 뭐 여러 사항 그 감액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이렇게 기재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이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명칭이나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비전문가의 분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인시의 지금 반도체 그 남사업 일대에 클러스터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책 사업으로 내가 그 진행을 할 건데 그게 아마 이제 2042년 앞으로 이제 10년간 어떤 그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피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용인 남사에 5기 들어오는 그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 따라서 평택시가 관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일부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약 한 2.5km를 줄이는 거로 해서 그 검토 작업에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평택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중심이 돼서 평택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평택시에 가장 이로운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 TF팀 구성이 되는데 뭐 예산 발생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예산상은 아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냐 축소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입면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나와야 되겠고요. 또 뭐냐면 그거 상수원 그 취수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 수원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국가에서 할지 S사가 부담을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무엇을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TF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수립하고 할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뭐 지금 회의를 뭐 몇 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성만 돼 있습니까? 몇 차례 회의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시 회의 회의록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마 기조실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회의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과장들하고 부시장님이 주제로 같이 대응 전략 회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송탄 정수장 쪽에서 그 일일 지금 그 정수 물량이 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이제 그쪽 그 진이천 그쪽으로 이제 오염수가 발생이 돼서 상수원 역할을 못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평택시가 물량이 상수도 그 공급량이 좀 부족한 편이라 앞으로에 대한 이제 그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건가를 이제 물론 이제 TF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집안된 사항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수도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송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15,000톤이고요. 규모는 15,000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은 1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광역상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그걸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가 15,000톤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국가 또는 S사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대체 사업비를 분명히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도 보호구역 축소니 해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진행형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단계를 느슨히 하시지 마시고 거기엔 대비책을 좀 우리가 이제 뭐 기획팀이 있겠고 거기에 뭐 설계팀이 있겠고 이제 각 그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지만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그 용인시의 그 반도체 클리스터 그 단지 가동으로 인한 평택 시민들이 물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한 그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사무실 이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뭐 리모델링비하고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 잡힌 거죠? 이사 비용하고? 저희가 이쪽에 지금 그 BYC 들어올 때가 지금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이제 이사 비용 예, 포함해서. 예, 이사 비용 뭐 요거는 이제 거기 그쪽 시행사 측에서 부담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BYC 측에서 이제 손해 보상을 받아서 그 물가 상승률 15%까지 해서 포함해서 9억 9천만 원을 받아서 한 1억 1천 정도는 더 상승 요인이 있어서 물가 상승분을 받아서 현재 그 이번 주에 이사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쯤인가 그 지제동 다세대 주택 지역에 그 상수도 그 개설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협의는 완료가 돼서 네. 그 관로 매설할 위치까지 잡아드렸고 계략적인 사업비까지 말씀드려서 급수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아직 이후 계약은 안 하시고. 예 아직 그 이후 내용은 제가 준비 파악을 단계만 하지 있다? 못-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상 아파트 인근에서 그 성수도관 파열로 해서 수도 공급이 좀 중지됐던 게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한성 아파트 앞에 그 노관에 따른 누수건은 그 단수는 사실은 없었고요. 600짜리로 가던 관을 400짜리로 줄이다 보니까 고지대가 일부 급수 불량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급수차하고 병입소를 나눠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노관이라고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 공원이 생겨 있는 그 공원 부분 밑에 수도관이 좀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 토합에 의해 가지고 수도관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평택시 수도관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관로를 다시 우회해서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 노관의 정비 불량으로 해서 그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많은 물량이 그 유출이 되고 또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철저한 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하숙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통북천 쪽으로 그 하수관로가 직관로가 들어오는 간이 몇 군데나 있죠? 통북천으로 유입되는 거? 예, 유입되는 거. 네. 우수관로만? 지난해에는 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통북시장에서 유입되는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그 악취가 발생하고 하는 원인이 뭐죠? 우수박스. 그런 악취 현상을 잡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최고 그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사가 다 끝났다며.
지금 이제 그 통북천 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그 건의사항이 많이 제가 접하고 있는데 배다리 저수지 수질하고 통북천의 수질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거의 같은데 이제 생태 하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원인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이 굉장히 그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취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여기 저기 신규 편성 사업으로다가 7개동 1원 배수 설비 정비 공사가 18억 설비 공사 일식 18억인데 여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 전체 다. 그쪽이 지금 뭐 어떤 개발에서 뭐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이거는 아직 뭐 지금 공사 시작은 안 된 거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유량 조정 그 관리 대행비 민간 위탁금 24억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2억 4천만 원? 네. 그 민자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0만 톤입니다. 근데 민자 추진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2026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통복 처리장이 유입되는 물량이 사실은 8만 톤 이상씩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불명수도 일부분 생길 수 있고요. 저 장마철에는 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량 조정조를 이제 저희가 5천 톤을 이제 그 대비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유량 조정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그 관리 운영비가 2억 4천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이거는 왜 본 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으로 다 올리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시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 2단계 해서 실시 설계유역 20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2단계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이제 특정을 하질 않고요. 1단계 사업하고 난 이후 나머지 부분을 이제 국비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를 한 300억 정도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외연수 그 벤치마킹 내용이 있는데 여기 국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민자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보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뽑은 거는 독일, 프랑스를 뽑았습니다. 근데 독일, 프랑스. 예. 근데 이제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 이제 일단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 이 상하수도 사업소는 뭐 특별 회계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지만 하여튼 저희 대부분 지금 이 편성목을 보니까 거의 뭐 사업 뭐 기본적으로
증설공사라든가 뭐 용수공급 시설 뭐 이런 공사가 거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전 평택시 전역을 균형 있게 다 이 수도나 이 상하수도가 공급이 돼야지만 비로소 이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이 각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질의는 안 하고요. 하여튼 그거를 잘 편성하셔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건 뭐 의원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수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안전건설 교통국,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